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의 인터페이스, 즉 인터페이스 선언과 구현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클래스가 다중상속이 안 되는데 왜 인터페이스는 다중구현이 가능할까요? 인터페이스 메서드 호출은 IL 레벨에서 어떤 명령어로 컴파일 될까요? 값 타입을 인터페이스에 담으면 왜 박싱이 일어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원리를 메서드 테이블과 콜버트 명령어 그리고 컨스트레인드 접두어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총알 한 발이 트리거에 부딪혔다고 해봅니다. 부딪힌 대상은 플레이어일 수도, 몬스터일 수도, 부서지는 나무 상자일 수도 있어요. 셋 다 데미지를 받는다는 동작을 해야 하지만 클래스 계층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단순한 발상은 if문으로 타입을 하나하나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새 데미지 대상이 늘 때마다 분기를 추가해야 합니다. 개방 폐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죠. 둘째, 플레이어와 몬스터는 부모 클래스가 다릅니다. 모노비헤이비어라는 공통 부모를 만져도 데미지 동작은 거기 없거든요. C샵은 클래스의 다중상속을 금지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동작을 부모 클래스로 추가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만 따로 떼어내서 타입에 상관없이 그 약속만 보고 동작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온트리거 렌터 안에서 충돌한 대상의 타입을 하나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은 플레이어, 다섯 번째 줄은 몬스터, 여섯 번째 줄은 상자. 새로 파괴 가능한 벽이나 보스 부위가 추가되면 일곱 번째 줄 위치에 또 한 줄이 들어가야 합니다. 블랙 클래스가 모든 데미지 대상의 클래스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결합도가 최악입니다. 한쪽이 바뀔 때마다 다른 쪽을 고쳐야 합니다. 그럼 인터페이스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타입이 할 수 있는 일에 목록만 담는 계약 단위입니다. 메서드, 프로퍼티, 이벤트의 시그니처만 모아두고 본문, 즉 구현 코드는 갖지 못해요. 클래스나 구조체가의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약속만 적어둔 빈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판기 코인 슬롯을 떠올려 보세요. 자판기는 세상의 모든 동전 종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100원 동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500원 동전이 어디서 찍혀 나왔는지 자판기는 모릅니다. 그저 지름 25mm, 무게 5g이라는 규격만 만족하면 어떤 동전이든 받아들이죠.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런 규격이에요.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는 형태만 정의하고 실제 동전은 누가 어떻게 만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외부 코드는 동전의 구체적인 종류를 모른 채 규격만 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인터페이스 구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상단의 파란색 박스가 아이데미저블 인터페이스입니다. 테이크 데미지라는 메서드 시그니처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본문은 없습니다. 하단의 회색 박스 3개가 구현 클래스들이에요. 플레이어는 헬스와 무브를, 에너미는 AI와 파트롤을, 퀘이트는 메쉬와 브레이크를 각자의 책임으로 가지면서 동시에 셋 다 테이크 데미지를 구현합니다. 점선 화살표가 임플리멘트, 즉 계약 이행 관계를 나타냅니다. 부모 클래스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지만 한 가지 약속만 모두 만족시킵니다. 외부 코드는 이 약속만 보고 셋을 똑같이 다룰 수 있습니다. 기본 문법을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Public Interface Identifiable, 인터페이스 키워드로 선언하고 이름은 관례상 대문자 I로 시작합니다. iDisposable, iEnumerable처럼요. 세 번째 줄의 테이크 데미지는 본문 없이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 멤버의 핵심이에요. 멤버는 모두 암시적으로 퍼블릭이고 앱스트랙트이며 필드는 가질 수 없습니다. 메서드, 프로퍼티, 이벤트, 인덱서만 선언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줄의 에너미는 콜론 뒤에 아이데미저블을 적어 계약 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테이크 데미지를 실제로 구현합니다. 이때 오버라이드 키워드는 붙이지 않아요. 인터페이스는 부모 클래스가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C#8 이후로는 인터페이스에 본문 있는 메서드를 둘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 없는 계약이 인터페이스의 본질이라는 점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 IL이 어떻게 생기는지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선언과 구현 클래스 양쪽에 어떤 단서가 새겨지는지 보면 런타임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식별하고 매핑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점 클래스 인터페이스 퍼블릭 오토엔지 앱스트랙트 비포 필드 이닛 아이데미저블. 핵심은 인터페이스 플래그와 앱스트랙트 플래그입니다. CLRN이 플래그를 보고 이건 구현 클래스가 매핑해야 할 계약이라고 인식합니다. 앱스트랙트 클래스와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표식이에요. 세 번째 줄의 메서드는 뉴슬롯 앱스트랙트 버추얼로 선언되어
본문 없이 빈 중괄호로 끝납니다. 11번째 줄 Enemy Class IL에 Implement iDamageable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 인플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클래스는 iDamageable 계약을 이행한다고 메타데이터 테이블에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15번째 줄 구현 메서드 테이크 데미지에 붙은 파이널 하이드 바이 시그 뉴슬롯 버추얼을 보세요. 버추얼과 뉴슬롯은 V테이블에 새 슬롯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파이널은 더 이상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입니다. 이제 런타임 인터페이스 호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메모리 레이아웃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CLRE 클래스를 로드할 때 객체 자체와 별도로 메서드 테이블이 타입당 하나 만들어집니다. 객체에는 필드만 있고 모든 메서드 정보는 이 테이블에 모여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의 메서드 테이블에는 추가로 인터페이스 매핑 테이블이 붙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왼쪽 회색 박스가 힙에 만들어진 에너미 인스턴스입니다. 메뉴는 오브젝트 헤더, 그 아래 타입 오브젝트 포인터, 그리고 헬스 필드가 보입니다. 두 번째 워드인 타입 오브젝트 포인터가 노란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 파란색 박스, 즉 에너미의 메서드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메서드 테이블은 위에서부터 지시 정보, 가상 메서드를 담는 V테이블, 일반 메서드, 그리고 가장 아래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인터페이스 맵이 있어요. 인터페이스 맵에는 iDamageable 슬롯과 이힐레이블 슬롯이 있고 각 슬롯이 실제 구현 메서드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인터페이스 호출은이 매핑을 거쳐야 실제 메서드 주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핵심 용어는 콜버트입니다. 콜버트라고 읽어요. 콜버트는 가상 호출 명령어로 객체의 실제 타입을 런타임에 확인해 메서드를 호출하는 IL 명령어입니다. 호출 전에 널 체크를 하고 메서드 테이블을 따라가 실제 구현 메서드의 주소로 점프합니다. 인터페이스 메서드 호출은 항상 콜버트로 컴파일됩니다. 컴파일러는 호출 시점에 객체가 어떤 클래스인지 모르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iDamageable의 테이크 데미지를 호출하라고만 적습니다. 코드는 단순합니다. 5번째 줄에서 에너미 인스턴스를 만들어 iDamageable 타입 변수 뒤에 담고 6번째 줄에서 d.takedamage10을 호출합니다. 변수 뒤에 컴파일 타임 타입은 iDamageable이고 런타임 타입은 에너미예요. 이 호출이 IL로 어떻게 컴파일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핵심은 IL 밑줄 0007의 콜버트입니다. 6번째 줄을 보세요. 콜버트 인스턴스 보이드 iDamageable, 테이크 데미지, 컴파일러는 인터페이스 시그니처로 호출을 적었어요. 실제로 어떤 구현이 호출되는지는 런타임이 결정합니다. 객체의 메서드 테이블, 그 안에 인터페이스 매핑 테이블, 실제 메서드 주소 순서로 따라가요. 그리고 콜버트는 일반 정적 호출 콜과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널 체크. 객체 참조가 널이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을 던집니다. 둘째, 동적 디스패치. 객체의 실제 타입을 보고 메서드를 결정합니다. 이 두 동작 때문에 콜버트는 콜보다 약간 느려요. 인터페이스 호출은 한 번 더 간접 참조가 들어가서 일반 가상 호출보다도 미세하게 느립니다. CLR은 버추얼 스톱 디스패치라는 캐싱 기법으로 이 비용을 완화합니다. 그렇다면 왜 클래스는 다중상속이 금지인데 인터페이스는 다중구현이 허용될까요? 핵심은 본문의 유무입니다. C샵이 클래스의 다중상속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 문제 때문이에요. 두 부모 클래스에 같은 시그니처의 메서드가 있고 둘 다 본문이 다르면 자식이 그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어느 쪽을 실행해야 할지 모호해집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에는 구현이 없습니다. IA의 스피크도 IB의 스피크도 본문 없는 시그니처일 뿐이에요. 클래스 C가 스피크를 한 번만 구현하면 두 인터페이스의 계약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충돌의 여지가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무제한 다중구현이 허용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한눈에 보겠습니다. 왼쪽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클래스 다중상속, C샵이 금지한 패턴이에요. A.speak와 B.speak가 둘 다 본문을 갖고 있고 C가 A와 B를 동시에 상속하면 C에서 스피크 호출 시 어느 쪽인지 모호합니다. 화살표 끝에 물음표가 붙죠. 오른쪽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인터페이스 다중구현. IA와 IB는 둘 다 본문 없는 스피크 시그니처만 가졌어요. C가 IA와 IB를 동시에 구현하고 스피크를 한 번 작성하면 양쪽 계약이 모두 만족됩니다. 충돌이 없으니 무제한으로 가능해요. 실제 코드 패턴입니다. 5번째 줄을 보세요. Public Class Player, Mono Behavior, iDamageable, iHelabel, iInteractable, 콜론 뒤에 첫 번째 항목은 베이스 클래스, 그 뒤로는 인터페이스 목록이에요. 플레이어는 모노 비헤이비어 하나를 상속받으면서 인터페이스 3개를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7번부터 9번 줄에서 각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모두 구현했어요. 유니티 코드에서 매우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클래스 상속 한 줄, 인터페이스 여러 줄. 이제 실전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비법 코드입니다. 블랙 클래스가 온트리거렌트에서 충돌 대상의 클래스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있어요. 6번째 줄은 플레이어, 7번째 줄은 몬스터, 8번째 줄은 상자. 새 데미지 대상이 추가될 때마다 블렛을 수정해야 합니다. 블렛은 모든 데미지 대상의 클래스를 알아야 해요. 결합도가 최악입니다. 이걸 인터페이스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아이데미저블 인터페이스를 정의했어요. 6번째 줄의 플레이어와 12번째 줄의 크레이트가 각자 아이데미저블을 구현합니다. 플레이어는 체력에서 빼고 크레이트는 자신을 파괴하는 식으로 동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둘 다 같은 약속을 만족시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의 약속을 사용하는 쪽인 블랙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어서 사용하는 쪽인 블렛을 보겠습니다. 17번째 줄의 블렛은 모노비 헤이비어만 상속받습니다. 21번째 줄에서 트라이게 컴포넌트의 아이데미저블을 직접 넘겨 인터페이스로 검사하고 22번째 줄에서 D.테이크 데미지 한 줄을 호출합니다. 블렛은 이제 아이데미저블만 합니다. 새 데미지 대상이 추가돼도 블랙 코드는 한 줄도 안 바뀝니다. 플레이어와 크레이트는 클래스 계층이 완전히 달라도 같은 약속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결합도가 극적으로 낮아졌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유니티의 트라이게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게임 오브젝트의 모든 컴포넌트를 돌면서 각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매핑을 검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타입을 넘기는 것보다는 미세하게 느리지만 사용성이 훨씬 좋습니다. 유니티에서 자주 쓰는 인터페이스 패턴을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첫째, 입력 반응 분리입니다. 두 번째 줄의 I, 인터랙터블은 시야에 들어온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약속이에요. getPrompt는 UI에 띄울 문구, 인터랙트는 실제 동작입니다. 8번째 줄의 도어와 14번째 줄의 NPC가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만 동작은 완전히 달라요.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시야에 들어온 객체가 I 인터랙터블이면 getPrompt로 UI 문구를 띄우고 이 키를 누르면 인터랙트를 실행합니다. 문이든 NPC든 보물상자든 같은 코드로 처리됩니다. 둘째, 오브젝트 풀 표준화 패턴입니다. 21번째 줄의 iFlub를 보세요. 23번째 줄의 onSpawn은 풀에서 꺼낼 때, 24번째 줄의 onDispawn은 풀로 돌려보낼 때 호출됩니다. 풀 시스템은 객체의 구체적 타입을 몰라도 iFlub만 알면 동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풀 대상이 추가돼도 풀 시스템 코드는 그대로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시스템 간 결합도를 낮추는 또 하나의 사례예요. 단내 표준 라이브러리의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iDisposable, iEnumerable, iComparable 같은 표준 인터페이스는 그 자체가 라이브러리의 확장점이에요. 유징 블럭은 iDisposable만 보고 동작합니다. 무엇이든 iDisposable을 구현하기만 하면 유징 안에 넣을 수 있어요. 포이치는 iEnumerable만 보고 동작합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곧바로 언어 기능과 어우러집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도 상속 관계도 필요 없어요.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예시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의 풀 클래스가 iDisposaBle을 구현했어요. 디스포즈 메서드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6번째 줄처럼 유징 블럭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블럭을 빠져나갈 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디스포즈를 호출해줍니다. 유징 자체는 우리 풀 클래스를 모릅니다. 단지 iDisposable이라는 약속만 보고 동작해요. 이게 인터페이스 기반 확장의 위력입니다. 이제 함정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이자 가장 자주 만나는 함정은 팍싱입니다. 값 타입, 즉 스트럭트도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트럭트를 인터페이스 변수에 담는 순간 팍싱이 일어납니다. 팍싱은 값 타입을 참조 타입 변수에 담을 때 CLR이 힙의 새 객체를 할당하고 값을 복사하는 변환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첫째, 힙 할당이 발생해 GC 압박이 늘어요. 둘째, 박스에 담긴 건 4번이라서 메서드 안에서 값을 변경해도 원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 안에서 매 프레임 박싱이 일어나면 GC 스파이크가 즉시 따라옵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다마지 다타는 스트럭트로 iDemiserable을 구현합니다. 8번째 줄의 복세드 콜은 iDemiserable을 매개 변수로 받아요. 13번째 줄에서 스트럭트 인스턴스를 복세드 콜에 넘기는 순간 팍싱이 발생합니다. CLR이 힙에 새 객체를 할당하고 S의 복사본을 그 안에 넣어요. 그리고 복세드 콜 안에서 테이크 데미지가 호출되면 박스 안에 사본만 변경됩니다. 유저 함수로 돌아왔을 때 SMHP는 여전히 백이에요. 변경한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 가편경 미반영입니다. 박싱은 IL을 보면 명시적으로 잡힙니다. 13번째 줄, IL 밑줄 0013의 박스 다마지다타. 이 한 줄이 힙 8단을 만들어요. CLR이 다마지다타 크기만큼 힙 메모리를 새로 잡고 그 안에 스트럭트 값을 복사해 넣습니다. 매프레임 호출되는 코드의 명령어가 있으면 GC 스파이크는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피해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해법은 제네릭 제약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제네릭 메서드를 제네릭으로 만들고 where t 아이데미저블 제약을 걸었어요. 이제 아홉 번째 줄에서 스트럭트 s를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박싱이 없어요. 왜일까요? 반드시 제네릭은 refined generics라서 JIT가 제네릭을 다마지다타 전용 메서드로 컴파일합니다. 스트럭트가 들어오면 스트럭트 전용 코드, 다른 스트럭트가 들어오면 또 다른 전용 코드를 만들어요. 인터페이스 변수가 아니라 타임 매개 변수 t를 거치기 때문에 박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핫패스 코드에 인터페이스를 쓸 때의 패턴은 거의 필수예요. IL을 다시 보면 박스가 사라지고 새로운 IL 접두어가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줄, IL 밑줄 0003의 constrained T. 이 접두어가 박싱 회피의 핵심이에요. 일곱 번째 줄에 콜버트 직전에 붙어서 동작 방식을 바꿉니다. T가 스트럭트면 박싱 없이 메서드 테이블을 직접 조회하고 T가 참조 타입이면 일반 콜버트처럼 동작해요. 즉 같은 IL 한 줄로 두 경우 모두 처리됩니다. JIT는 실행 시점에 T가 무엇인지 보고 적절한 기계어를 만들어내요. constrained 접두어를 정리하겠습니다. constrained 접두어는 제네릭 타입 매개 변수에 대한 가상 호출 직전에 붙는 IL 접두어입니다. 갓 타입이면 박싱 없이 메서드 테이블을 직접 조회하고 참조 타입이면 일반 콜버트처럼 동작해요. T가 스트럭트여도 백스 명령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터페이스를 핫패스에서 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패턴이에요. 두 번째 함정은 널인 인터페이스 변수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get 컴포넌트로 아이데미저블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브제이가 아이데미저블을 구현하지 않았다면 D는 널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D.take 데미지를 호출하는 순간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던져져요. 콜버트가 호출 전 널 체크를 하기 때문이에요. 실수가 즉시 드러나는 점은 좋지만 유니티에서는 온트리거 렌터처럼 매 프레임 일어날 수 있는 호출에서 예외를 던지면 프레임이 통째로 깨질 수 있습니다.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트라이겟 컴포넌트를 쓰면 검색과 널 체크가 한 번에 끝납니다. 아웃 변수의 결과가 담기고 찾지 못하면 if 본문이 실행되지 않아요. 또는 여섯 번째 줄처럼 get 컴포넌트의 결과를 일단 받고 일곱 번째 줄에서 명시적으로 널을 비교한 뒤 호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패턴 모두 널 레퍼런스 익셉션을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트라이겟 컴포넌트가 더 간결하고 자주 쓰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인터페이스 멤버의 접근 제한자를 명시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테이크 데미지 앞에 퍼블릭을 붙였어요. C#8 미만에서는이 코드가 CS8703 컴파일 에러를 냅니다. 인터페이스 멤버는 암시적으로 퍼블릭이고 앱스트랙트라서 명시적으로 적으면 안 돼요. C#8.0부터는 디폴트 인터페이스 메서드가 도입되면서 접근 제한자 명시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보문 없는 추상 멤버는 암시적으로 퍼블릭이라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가장 안전한 습관은 인터페이스 멤버 앞에는 아무 접근 제한자도 적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함정은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void iDemiserable.take damage라고 적혀 있어요. 메서드 이름 앞에 인터페이스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명시적 구현이에요. 일곱 번째 줄, 클래스 변수 C로 take damage를 호출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여덟 번째 줄처럼 iDemiserable로 캐스팅한 뒤에야 호출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명시적 구현은 IL에서 프라이빗 파이널로 컴파일됩니다. 클래스의 일반 API에서는 보이지 않고 반드시 인터페이스 타입을 거쳐야만 호출됩니다. 같은 시그니처의 메서드를 두 인터페이스에서 다르게 구현해야 할 때 쓰는 도구예요. 이 주제는 아홉 번째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명시적 구현의 IL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줄, 프라이빗 파이널 하이드 바이시그 뉴슬롯 버추얼. 프라이빗이라 클래스 외부에서 직접 호출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줄의 메서드 이름, 이데스트로 여블점 액션에 인터페이스 이름이 점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의 점 오버라이드 절이 어떤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구현하는지 명시적으로 지정해요. 프라이빗이라도 인터페이스 매핑 테이블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타입을 거치면 정상 디스패치됩니다. 호출 경로만 인터페이스로 강제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C# 1.0에서 기본 인터페이스가 도입됐어요. 본문 없는 멤버,
다중구현, 명시적 구현 모두 1.0부터 가능했습니다. C# 8.0에서 디폴트 인터페이스 메서드가 도입돼 인터페이스에 본문 있는 메서드, 스태틱 멤버, 프라이빗 헬퍼를 둘 수 있게 됐어요. C# 11은 한 발 더 나아가 스태틱 앱스트랙트 멤버를 추가해 제네릭 수학 연산자 추상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룬 인터페이스의 본질, 즉 계약 더하기, 다중구현 더하기 동적 디스패치는 C# 1.0부터 변하지 않았어요. C# 8 이후의 확장은 이어지는 7번, 8번 영상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인터페이스는 할 수 있다의 계약이고 본문이 없어 다중구현이 자유롭고 호출은 항상 콜버트와 인터페이스 매핑을 거치며 스트럭처와 함께 쓸 때는 제네릭 제약으로 팍싱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7번 영상에서는 C# 8.0의 인터페이스 기본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